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삼고 현상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무척 어려운 상황에 빠졌죠. 이런 어려움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서민들은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데요. 쌀, 계란, 설탕, 소금이며 과일, 야채 등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실감이 나요. 고깃집에서 즐겨 먹는 삼겹살 1인분이 무려 16,000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물가가 안정돼서 서민들 이마에 주름이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말씀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새로운 11월이 또 밝았네요. 네. 11월엔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글쎄요. 하도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네네. 그냥 뭐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원장님께 건강 챙기시라는 얘기하기가 참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죠. 네,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건강 잘 지키셔야 됩니다. 네네. 네, 요즘 물가 좀 많이 심각하죠. 그렇죠. 심각하죠. 네, 운영하시는데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네, 근데 고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는 네, 지금 뭐 최대한 이제 버티고 있죠. 안 올리는데. 그렇죠. 예, 그래도 상당히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앙은행에서는 뭐 기준금리를 가급적이면 안 올리려고 하는데 뭐 네. 시중은행들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많이 올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뭐 한 거의 7%? 그러니까요. 심하죠, 그죠? 그 너무 정도면 심하죠. 일반 월급 받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네, 보통 뭐 3%대였는데 2배 이상 오르는 거니까. 네, 그다음 고환율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이제 수출 정책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수출 정책인데 뭐 경제 전문가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거는 옛날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의 그 국제적 위상에는 조금 안 맞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네, 오히려 이제 고환율이면 수입 물가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물가가 자꾸 올라가서 난리인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조절됐으면 좋겠고요. 빨리 좀 안정을 찾고 국제적인 정세도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평화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이 방송에서도 국제 정세를 걱정하는 중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계절이 바뀌는 탓인지 머리를 감다 보면 전보다 훨씬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앞머리 쪽 탈모가 심해지는 것 같고요. 평소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민감해서 그런지 머리가 빠지니까 더 스트레스가 몰려오네요. 발모에 도움이 되는 보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방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 남기셨네요. 이분 질문을 보니까 네. 제 그 30대 네.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 그때 이런 약간, 고민이 있으셨어요? 예. 네. 약간 비슷한. 그리고 뭐 탈모가 이제 심해질 무렵에 네. 스트레스도 있고 있었고 네네. 또 탈모 때문에 2차적으로 스트레스가 또 오고. 아, 그러니까요. 악순환이네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뭐 한방 쪽에 그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셨네요. 네. 사실 30대면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결혼을 했거나 그러실 것 같은데 외모가 상당히 중요한 때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네. 그 탈모에 대한 고민은 다른 게 아니고 네. 외모 말씀 그대로 네.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그러는 거지. 뭐 머리카락 빠졌다고 뭐 그죠? 네. 아, 그러니까 스스로도 네. 스스로 이렇게
만족도 있어야 되는데 네. 내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남이 보는 것도 그렇지만 스스로도 이제 네. 걱정스럽기도 하고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탈모에 대해서 네. 이제 외부적인 그 시선이 어떤 나에 대한 이제 그 스트레스다 이제 네. 이 얘기인데 일단은 본인이 이제 여기서 스트레스에 이제 요새 좀 많이 이제 노출되어 이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게 이제 그게 아닌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이 드네요. 드는데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사가 깊습니다. 그죠? 그렇죠. 역사가 깊어요. 그러니까 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그때부터도 그 탈모에 대한 그 치료 방법 그 기술 같은 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나 봅니다.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었고 네. 그 시저랑 사귀지 않았습니까? 그 시저.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시저가 그 탈모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최고 그 권력자인데도 네. 그 탈모에 대해서 그 고민을 했다는 거는 좀 뭔가요? 네. 과거 예전 아주 오래 전일수록 머리카락이 좀 풍성한 게 네. 어떤 힘의 상징인가요? 약간 그런 것들도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젊음의 상징.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그거 같아요. 네. 젊음. 네. 그죠. 그래서 그때 뭐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이집트의 그 민간요법이나 뭐 그런 거겠죠. 네. 그런 걸로 해서 그 치료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그 뭐 저기 곰기름? 네. 곰의 기름. 그러니까 뭐 기름을 짰나 보죠, 그죠? 예. 곰의 기름이나 아니면 그 사슴의 골수, 녹용 같은 거 이제 뭐 약 쓰듯이 사슴의 골수 그런 것도 썼고, 그다음에 뭐 말 이빨이요. 네. 좀 뜬금없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생쥐를 태워서도 또 썼다고 합니다. 생쥐. 네네. 아. 근데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이제 네. 동물들은 네. 털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하고, 네. 일단은 다 동물성으로 네. 사용을 했네요. 식물에서 찾지는 않고요. 그다음 그 이집트 당시에 그 민간에서는 뭐 개의 발, 네. 그다음에 당나귀 발꿈, 발이네 그죠 이것도. 그다음에 네. 야자 열매. 야자 열매. 그쪽이 저기 사막 그쪽이니까. 네. 야자 열매 이거를 혼합해서 썼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요새 분들도 이거 하시는 것 같던데 당시 이집트에서는 물구나무 석에도 했답니다. 물구나무석이요. 머리 쪽으로 좀 피가 많이 그렇죠. 갔으면 하는 생각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에부터 이런 말이 있었죠. 그 머리카락에 관한 얘기 중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네. 그래서 뭐 감히 훼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신체의 그 머리카락이나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네. 이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말을 가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효경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머리카락이나 피부 같은 경우는 그 부모와 거의 많이 닮죠. 많이 특히 닮죠. 이렇게 네네. 머리카락 빠지는 거, 네.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그 뭐 유전자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죠? 네, 뭐 한 대 건너서 나타난다. 한 대 건너서. 할아버지가 대머리면 네. 손자도 이제 대머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또 그 머리카락에 관해서 보면은 그 우리 민족은 그 상투의 민족이다. 상투, 그죠? 네. 이렇게 머리카락을 쫙 말아서 정수리 쪽으로 딱 상투를 틀죠. 네. 머리를 안 깎았었죠 원래. 네. 그게 대머리를 그쵸? 탈모를 가리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나요? 네. 근데 오히려 저기 청나라나 만주 그쪽 그 민족들은 보면은 변발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그 중앙 정수리부터 쪽을. 그렇죠 가운데 쪽으로 네. 이제 앞머리 쪽으로 쫙 밀죠 오히려. 머리카락을 밀어버리죠. 그렇죠. 네. 그 저는 처음에 그 모습을 이렇게 뭐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좀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남성들이 되게 40, 50대 지나면 이제 탈모가 오잖아요 그쪽으로 그죠. 네. 그래서 아예 그렇게 밀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스님들 같은 경우는 네. 아예 머리를 다 밀죠. 그죠? 그렇죠. 네. 네. 속세와의 인연을 그렇죠. 기 위해서인가. 어. 네, 그렇죠. 그 스님들은 머리를 다 밀기 때문에 그 머리가 이제 이렇게 하얗게 변하고 네. 아니면 이렇게 탈모가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잖아, 그죠? 그렇죠. 그 저는 그 스님들 그 비구 스님들 이렇게 뵈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보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스님들 중에도 그 머리를 미는 중에도 그 탈모를 제가 가끔 발견하고 그러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약간 예. 파란 끼가 전혀 없으면 네, 탈모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도 그 머리를 그렇게 다 밀다 보니까 네. 그 탈모가 왔더라도 네. 이게 그 얼굴이 또 괜찮으시거든요, 다들 또.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젊어 보이시고, 그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 탈모라는 게 그 타인들과 비교했을 때, 네. 저 사람은 얼굴은 좀 젊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카락이 좀 적으니 네. 이제 노화가 왔구나. 응?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비교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머리카락 수는. 저희 친구들도 모이면은 머리카락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많이 그래서 하죠. 제가 중간에 우리 더 이상 머리카락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끊은 적이 있는데 하도 그 얘기만 하니까 그 이게 벌써 뭐 이집트 이때부터 그죠? 네. 이렇게까지 뭐 그때 그 최고 권력자들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올 판이니. 네, 큰 고민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뭐 지금도 그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진짜 괜찮은 탈모제 네. 개발을 하면 아마 그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라 해서 네. 여기에 집중하는 그 의학자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스님들은 머리를 왜 미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속세와의 인연을 끊기 그렇죠. 위한 그런 그렇죠. 상징적인 그렇죠. 아니면은 다니면서 나는 출가한 몸이다 네. 이런 것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 있겠죠.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왜 우리가 막 그 뭐 생각이 많고 그러면은 네. 손발톱이 잘 자란다.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네. 일종의 번뇌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머리 끊임없이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밀면은 번뇌도 또 같이 또 잘려 나가고 그런 것도 좀 있겠죠. 근데 이 번뇌라는 거 제가 이제 번뇌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이 그 질문자분이 이제 스트레스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번뇌와 스트레스를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이제 번뇌라는 말씀을 이제 꺼내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번뇌라는 거는 그 내 자아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거거든요. 생겨나는 건데 스트레스라는 거 그때 내 안에서 뭐가 생겨나는데 스트레스를 받나요? 받질 않죠, 그죠? 그렇죠. 받질 네. 않는데 내 생각이나 어떤 뭐 이념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충될 때, 네. 그죠?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탈모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번뇌가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뭐 번뇌가 많으면 머리가 더 잘 자랄 거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많이 억압을 당하거나 네. 투쟁을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 머리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이제 해골이라 그러잖아. 해골 그죠? 네. 이제 죽어서 해골이 되죠. 네. 그 머리뼈와 그 머리털, 네. 머리카락 사이에는 사실은 거리가 좁거든요. 그죠? 두피가 되게 얇죠. 얇죠. 네. 두피가 있고 네. 그 위에 이제 바로 머리카락이 있죠. 그래서 머리카락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바위산에 그 나는 나무, 네. 아,
딱 네, 느껴지네요, 느낌이. 네네네. 그 뜨거운 네. 그 어떤 열이라든지 네. 그런 뼈로부터 그렇죠. 가깝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걸까요? 그 뼛속, 네. 뼛속 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겠죠. 아,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발톱이나 이런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 단백질이라 그러죠. 약간 네. 딱딱한 거, 살보다 좀 더 딱딱한 거 이런 네. 거는 골지여라고 해서 골수의 그 여분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한의학에서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머리카락이 샌다 아니면은 머리카락이 빠진다 하는 거는 골 속의 그 영양분이 네.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네. 그 뭐 요거는 조금 이제 다른 비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자연 현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석유나 그 천연가스나 지하수 같은 거를 네. 그 지하에서 이제 퍼다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퍼다 쓰는데 우리 인체로 비유하면은 골다공증? 그게 올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근데 골수를 갖다 써버리니까. 네, 근데 현상은 물론 달라요. 그러니까 네. 골다공증이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노화의 그 증상 같은 걸로 이제 거꾸로 이제 열이 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네. 그 뭐 갱년기나 뭐 이런 식으로 열이 뜬다고 했는데 요건 조금 다른데 우리는 이제 지하에서 이렇게 석유나 천연가스나 이런 거를 퍼 올리고 또 지하수를 퍼 올려서 물을 마르게 하고 이러면서 그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죠? 그 조절 기능이 네. 많이 약화된다는 걸 지금 보고 있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탈모 이제 초기 이제 증상이죠, 그죠? 저희들이 봐도 그렇죠. 아직 젊으시고. 네. 근데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나무로 좀 비유를 아까도 좀 뭐 나무로 좀 비유를 드렸는데 나무로 비유를 드리는 게 아마 이해하시기가 가장 쉬울 것 같은데 네. 나무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 우리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땅이 있는데 나무가 무슨 기운으로 올라가죠? 글쎄요. 물의 기운을 쫙 빨아들이면서 쫙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는 땅과 물의 합작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보면은 나무가 불타면 네. 남은 건 재죠. 그죠? 그렇죠. 땅으로 돌아가죠. 네. 그리고 태우지 않고 나무를 쥐어짜면 뭐가 나오죠? 진액이 나오죠. 물이 나오죠. 네. 그죠? 네. 그 자연에 있는 나무로 이제 우리 머리카락을 한번 비유해 보자고요. 네. 잠시 전할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한번 이어드릴까요? 네네. 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라디오 3당시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안혜슬입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3당실로 건강상담 질문 보내주세요.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앞에서 이제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나무에 한번 비유해보자는 말씀하셨어요. 네. 어떻게 비유가 될까요? 네. 그 앞에서 이제 번뇌와 그 스트레스를 이제 구분지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그 나무들이 그 과정과 나무들의 그 스트레스 받는 과정, 그게 네. 자연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과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탈모 현상이 생기는 그런 걸 한번 좀
비유를 해보겠는데 네. 뭐 동의를 안 하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PD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나무로 비유하면 이제 아직은 상록수죠, 그죠? 아유 아닙니다. 지금 누렇게 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네. 상록수. 제가 볼 땐 상록수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질문하신 분은 이제 낙엽성 기미가 조금 이제 보이는 거죠, 그죠? 네. 사철나무가 아니라 뭔가 이제 계절을 타는.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탈보 현상이 이제 심해지는 경우는 이제 사막화라고 볼 수 있죠, 사막화.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역시 네. 팔은 안으로 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어떤 스트레스 측면에서 보인 거고, 그 다음에 네. 우리 이제 인체에 들어와서 볼 때 머리카락이 그 왼쪽만 빠지고 오른쪽으로 안 빠진다.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건 뭐 거의 없죠. 드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원형 탈모라 해서 국소적으로 빠지는 건 있지만, 네. 그죠? 국소적으로 앞통수나 뒤통수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죠. 네네. 네. 지금까지 저희 방송을 이제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눈치챘겠지만은 이렇게 국소적으로 빠지거나 어떤 그죠? 한쪽으로 생기는 거. 네. 그다음에 뭐 원인이 명확한 거, 의식주랑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치료하기가 쉽거든요. 치료하기가 네. 쉽고 그 원형 탈모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 보면 치료가 쉽습니다. 치료가 쉽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 보면은 이 탈모 현상은 좌우의 병은 아니란 얘기죠. 네. 좌우의 병은 아니고 전체의 병이고요. 전체의 병이고 그 머리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앞뒤의 병과 그 다음에 중앙과 바깥의 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앞뒤의 병이라면 우리가 앞머리 빠지는 거 거기 네. 속을 들어가 보면 이 바위 해골이라는 거 바위를 뚫고 들어가 보면 그 밑에 바로 뇌가 나타나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 앞머리 밑에 속에는 이름이 이제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전두엽. 네. 이번에 한글 발음 사업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우리 네. PD님도 네. 아마 뇌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깊이 그렇죠. 있게 공부는 못했습니다. 이거 뭐 깊이 있게 할 필요 없습니다. 깊이 있게 해봐야 더 헷갈리기만 하고. 네. 전두엽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머리가 빠진다고 하죠. 우리 정수리 쪽에. 네. 그쪽은 위치가 되게 이제 두정엽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전두엽을 좀 설명드려보면 제가 이제 이거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제 스트레스 측면에서 한번 봐보십사 해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두엽은 보면은 간단히 줄여서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 뇌에 아니면 신체 전체에 AI 사령부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네. AI 인공지능 아시죠? 그렇군요. 네. AI 사령부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정보, 축적된 정보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행동, 말들 이런 거를 총괄 조정한다는 거죠. 네. 이 전두엽에서. 그러면 이 전두엽 뒤쪽으로 후두엽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물론 전두엽하고 제가 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는 시각 정보. 네. 그러니까 보이는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예. 이미지를 종합하고 그거를 만든다는 거죠. 그 전에 방송에서도 뭐 그런 말씀 드렸죠. 바로 직전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질병 같은 것도 우리가 보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네. 의사마다 환자마다 사실은 질병도 다 다르다고. 그렇죠. 같은 병인데도 네.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작동하고 그다음에 AI도 작동하죠. 네. AI도 작동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에너지 소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에너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소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뭐 머리 쓰는 일 한다고 뭐 그 에너지 할 소모가 때, 별로 그렇죠.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생기는 거죠. 네. 그때 바로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밑으로 아니면 뭐 겉으로 드러나게 그 경제 전쟁을 하는데 그 핵심이 지금 반도체잖아, 그죠? 네. 반도체 전쟁인데 그 핵심 중에 또 하나가 AI거든요. 지금 AI 반도체 칩에 네. 대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 AI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도 뭐 많이 들어가고 네. 그 반도체 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특히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정수리에 이제 그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다 할 때 그 여기 밑에는 이제 두정엽이라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까 그 전대엽이 AI 사령부라면 두정엽은 야전 사령부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투하는. 그렇죠. 네. 직접. 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주로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네. 느낌이나 이런 촉감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뭐 온도차나 기압차 이런 걸 느껴서 네. 그걸로 공간을 인식하고 또 재구성도 하겠죠. 네.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게 나한테 좋으면은 그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그 접촉이 올 때 그거는 나의 친구가 되는 거고. 아군이고. 그렇죠. 안 맞으면 적이 되는 것처럼 네, 네. 그런 또 분별과 선악 뭐 이렇게 좋고 나쁘고 네.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실전에서 그 척수신경을 이제 총괄한다는 거죠. 근데 척수신경은 특징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감각신경이 나오고 뒤쪽으로 이제 운동신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총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수리 쪽으로 머리카락이 이제 좀 빠지는 것 같은 분들은 네. 요거를 조금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일단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의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